안녕하세요. 3D 시각화 작업의 황성재입니다. 3차 시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수에서는요, 평가, 주의사항 설명드리고요. 그 뒤에는 수행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는 학교 규정에 따라서 진단평가 성적에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출석평가 20%, 그 다음 직무능력평가 1,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씩 되어 있고요. 직무능력평가 1은 작업장평가 또는 구두 발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수업 수준, 그 다음에 진도에 따라서 평가들을 선택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직무능력평가 2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작품 활동한 것들, 작업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작품집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석이 20%고요. 직무능력평가 1이 40%, 직무능력평가 2가 4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를 해서 가점을 줄 수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향상심화평가는 없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평가 규정과 수원과학대학교 교무 규정에 따라서 A, B, C의 학점 부여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A를 주고 싶지만 A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성적 평가는 이루어질 거고요. 직무능력 평가 1, 2 다들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성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그쵸? 끝에 가가지고 조금만 그 차이로 A냐 B냐를 결정할 때는 출석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있잖아요. 왜 애매하게 막 3분 늦고 5분 늦어서 출석이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출석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통상적으로 LMS 이용해서 출석을 제 시간에 딱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LMS 출석 잘할 수 있도록 늦게 지각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필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일단 영순위로 저작권을 존중해 주세요. 저작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면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인 원리죠.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제 4장의 패널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4장의 패널 안에 자기가 작성한 평면도, 자기가 작성한 천장도, 자기가 작성한 3D, 자기가 작성한 개념도 이렇게 작성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뜯어서 설명을 하자면 평면도를 작성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가구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구를 자기가 그려서 넣으면 되는데 블럭이 있죠.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쓰면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니니까 누군가의 물건을 누군가가 작성한 지적 재산을 가져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일일이 다 기재를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패널 같은데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떤 재질을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예시를 보여준다거나 해서 남의 작품, 다른 사람이 설계한 내용들을 조그맣게라도 넣었으면 이게 누구의 설계인지, 누구의 작품인지, 언제 작품인지 해서 원래 그 그림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패널을 보는 사람이 그 원본의 그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저작권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혹은 그 출처를 명기를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안전하고요. 그렇지만 출처를 명기하더라도 사실은 원작자가 그 출처를 명기를 한 그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프로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작품들을 전부 다 자기가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출처를 명기한 외부 그 레퍼런스, 참고 자료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게 수업 시간 과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가 돼서 어떤 작품을 할 때는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않은 것들은
출처 표기 유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작품, 사진, 도면, 뭐 심지어는 8단어 이상 되는, 6단어 이상 되는 문장들을 줄글을 베껴서 카피해서 쓰는 것도 저작권에 위배가 됩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다 나오고 걸려요. 이미지도 요즘은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자기가 작성하지 않은 것들은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게 저작권이고요. 저작권에 이제 위배되지 않게 사용을 하려면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쓸 때는 그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서 과제용으로 쓴다, 혹은 뭐 상업용으로 쓴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걸 갖다가 명기를 하면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제 저작권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연락처를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의 작품을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누리, 그 다음에 저작권 프리 등등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실제로 사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원칙은 카피해서 쓰지 말고요. 카피를 해서 쓰면 반드시 어디서 가져온 거라서 다른 사람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용구를 설정을 하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가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적습니다. 출처, 인터넷, 출처, 네이버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작품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인데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널이나 작품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 주소, 그 다음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라도 쓰면은 사실은 안 되고요. 이름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뭐 별표 처리를 한다든지 잘 모르게 해야 되고요.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개인적인 정보, 예를 들어 이름을 일부러 가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소가 또 일부가 나와 있고, 그래서 두세 개의 연속된 데이터가 같이 나열되어 있으면 이 세 개를 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서, 특히 개인정보에서 여러분들이 뭐 주소 같은 경우를 노출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친구 얼굴이라든지 친구들 사진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허락을 받아서 쓰시거나 아니면 뭐 뒷모습을 쓴다거나 그런 류의, 혹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그런 류의 방법들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보통들 뭐 출석을 5분 있다 부르거나 10분 있다 부르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통상적으로는 제 시간에 딱 출석을 부릅니다. 그래서 2시 수업 시작이면 2시에 부르고요. 2시 5분 시작이면 2시 5분에 부릅니다. 그래서 5분씩 늦어서 계속 지각이 반복되면 그게 결석이죠. 지각 3회가 결석 1회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음, 성적에도 많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감 시간 지켜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수행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행 시간 몇 시까지 뭘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몇 시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잘 지켜주시는 것들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에는 교칙에 의해서 무조건 F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회 지각은 3회 지각하고 조퇴는 결석 1회와 동일합니다. 지각 2회까지는 성적에 감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각이 3회가 되면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유념하셔서 지각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학교 생활에 이제 좀 부탁드리는 것들인데요. 선후배들 보면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랑 상관없는데 제가 왜 인사를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도 여러분들 많이 느껴지시죠? 사실은 사람하고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는데 우리가 졸업장이 필요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하기 이상의 어떤 인생의 풍만함, 그다음에 충분함을 충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는데 그 기회의 첫 번째가 인사입니다. 그리고 미소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수님들 만나면 인사들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들은 선후배, 친구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친절하게 혹은 웃으면서 인사를 해서 인사를 하고 나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저 사람 나 잘 모르는데? 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지만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좋은 인상으로, 좋은 기분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왕이면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본은 웃으면서 인사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류의 개념보다는 정말로 웃으면서 기쁘게 그죠? 눈을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류의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인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려보고요. 선배한테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후배한테 사실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학년이 됐죠. 그런데 1학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선배들 뭐 만나고 싶기도 하고 선배들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무서워서 못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후배들한테 좀 다가가주고 예전에 뭔가 잘 몰라서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다가가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니? 혹은 뭐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조금 더 이렇게 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인사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인사 잘하기가 이제 네 번째 꼭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 수업이 모두 다 컴퓨터실에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컴퓨터 관련돼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컴퓨터가 지금 저희가 120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게임방 한 두세 개 합쳐놓은 것 정도로 뭔가 컴퓨터가 많죠, 그죠? 그러면 컴퓨터가 뭐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일단은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 도우미 해서 그 근로장학생을 그 운영을 하고요. 컴퓨터 도우미한테 그 장학금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컴퓨터 도우미가 무슨 게임방 알바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것들을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류의 개념인데, 이게 뭔가 이제 컴퓨터를 쓰다 보면 컴퓨터실 안에서 막 이렇게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음료수를 먹는다거나 막 빵을 먹는다거나 배고프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컴퓨터실에서는 음식 먹는 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기가 먹고 뭔가 자기가 어지러운 것들은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컴퓨터실에 있는 그 키스킨도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마우스도 뭐, 참 마우스가 이상하게 마우스가 많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마우스 사실은 뭐 이렇게 만 원도 안 하는 그런 마우스인데, 그걸 훔쳐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CCTV 등을 설치를 하고 해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학교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도덕적인 모습들을 보인다거나 좋은 모습들을 서로 그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류의 모습들이 키워져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발적인 정리정돈, 그 다음에 소등 등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반대편은 그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봐주는 거지 반대표가 정리하는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당부가 있고요. 지금 사실 뭐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개인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도 개인 컴퓨터도 써보면은 이거저거 컴퓨터에 문제가 많아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치하느라 되게 고생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120대를 제가 혹은 임원들이랑 컴퓨터 도우미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바탕화면 마음대로 막 바꿔서 그걸 다시 컴퓨터 설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 다음에 컴퓨터실 아껴서 내 것처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런 류의 방법들은 있어요. 그 게임방, 모모 게임방들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쓰는데 컴퓨터를 다 쓰고 나서 컴퓨터를 전원을 차단을 하고 다시 켜면 전부 다 리셋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류의 시스템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3시간, 4시간 동안 밤을 새고 막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혹은 소프트웨어가 다운되거나 전원이 꺼지거나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리부팅 되는 순간 그 데이터는 다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플러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리부팅만 하면 다시 원상복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를 제가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재관리하는 부분에서는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컴퓨터 쓰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금 강하게 그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조금 깨끗하게 바탕화면 쓰고 자기가 사용한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파일들은 좀 이렇게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R집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뭐 그죠? 막 이상한 프로그램들 되게 많아요. 게임 같은 것들을 설치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막 계속 게임을 설치한다거나 하면은 제가 강제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 컴퓨터실 조금 더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꼭지는요, 안전 부분인데요. 뭐, 안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 설계 시간에 혹은 스터디를 할 때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 모형으로 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가끔씩 모형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면 공간을 이렇게 창조를 해보면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졸업작품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힘들 때 작업을 하다 보면 되게 바쁠 때가 있죠. 그러면 뭔가 만들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일을 하고 나면 그걸 그대로 바닥에다가 혹은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이제 자기는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정리 안 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이렇게 물건을 마음대로 정리 안 하고 두게 되면 다음 사람이 사용하다가 자기 물건을 막 찾다가 칼 같은 걸로 손으로 잡는다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지저분하면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또 여러분들이 슬리퍼를 신고 많이 다니시는데 바닥에다가 칼 같은 거 부러뜨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막 정리를 안 하고 버려두시면 지나가다가 발로 차서 이렇게 막 발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실 때는 계속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작업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는 공간에서는 깨끗하게 하시고요. 접착제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실은 사용 후에 컴퓨터 전원 내리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화재 방지를 위해서 소화기가 모든 교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위치는 반드시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집에도 소화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참에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진이 있어요. 그 반 대표, 그 다음에 컴퓨터 도우미, 그 다음에 과사 도우미 등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컴퓨터실, 그 다음에 학과가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한 곳으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무선랜이 있는데요. 그 KT에서 제공하는 학교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으면 무선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교내 혹은 그 우리 과 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학과 자체에서 구비된 SSCIAD로 시작하는 무선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350-2374 이게 과사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 무선랜 사용하시고요. 무선랜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안 되는 경우 있거나 하면 과대표 통해서 혹은 임원진 통해서 알려주시면 혹은 조교한테 알려주시면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3D 프린터가 3대 우리 과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커터 1,800만 원짜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졸업작품 하거나 혹은
그 수업용으로 하시고 싶으면 제 말씀을 조교한테 해주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 같은 것들도 안내가 가능하고요. 사용법, 그 다음에 사용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사실은 우리 학과 블로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또 기본적인 안내사항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오늘 해야 될 게 수행 내용인데요. 전 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에 설계 작품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는 특별한 작품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1학년 2학기 때 했던 주택 설계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했던 설계 결과물을 A3 2장으로 정리하셔서 학번 이름점 PDF로 LMS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마감 시간은 제가 LMS에 조금 넉넉하게 다음 주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작품 만든 내용들을 파워포인트를 이용하거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하거나 포토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워드를 이용하거나 뭐든지 좋으니까 아무튼 작성을 A3 2장으로 하신 다음에 A3 가로 2장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학번 이름점 PDF로 LMS에 개인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것처럼 이렇게 A3라고 이걸 생각하고요. A3를 두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 한 가지 내용 넣고 여기다 한 가지 내용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A4를 6장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A3 같으면 이렇게 가로로 선도 그을 수 있고 장식도 조금 할 수 있고 하겠죠. 그렇다고 막 장식을 되게 막 너무 많게 해갖고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작품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식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줄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한 22 정도 하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12나 14 정도로 정리를 해서 통일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뭐 반대표 통해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이용하거나 LMS의 해당 수업, 그러니까 제 수업의 열린 게시판에 제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올려주시면 즉시 뭐 알람이 뜨는 게 아니라서 바로 답을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꼭 답변은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즉시 답변하고요. 혹은 거기다가 올린 다음에 카톡이나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면 질문 올렸어요 라고 해놓으면 제가 거기 들어가서 답변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수행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제출 마감 기한은 한 2주 정도 드릴 예정입니다. LMS에다가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은 스케치업, 이제 본격적인 그 전공 스킬로 들어가야 되겠죠. 스케치업을 설치하고 스케치업에 플러그인인 Vlay를 설치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직접 본인이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해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간을 9m에 12m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컴포넌트로 만들고 그룹 레이어로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기본적인 공간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스케치업하고 Vlay가 설치를 해서 스케치업하고 Vlay를 설치해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 설명, 그 다음에 기본 공간 만들어서 컴포넌트, 그 다음에 그룹 레이어 등등 만들어서 어떻게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또 기타 질문사항 있으면 황성재 교수고요. 031-350-2370 연구실 전화번호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수업하고 있으니까 연구실 전화는 안 받을 것 같고요. 30학관 310-310호가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학하고 나서 학교 오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좋고요. 이메일로 질문 받으면 z80j@hotmail.com 그 다음에 황sj@ssc.ac.kr 는 학교 이메일이고요. 알람이 안 떠서 요것도 보내주시고 나서 이렇게 뭐 보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3D 시각화 작업 추천 수업의 3, 7, 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녕. Tomorrow feels a year away, like the seconds, the beginning and the end. But if in time it's yesterday, your picture's gonna bring it home to me again. The world is waiting up, the world is waiting half a step beyond our door. And if it's not enough, I wanna see the stuff the world has got in store. I wanna take it all i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in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y'll be my treasures forever. When I can't hold you tight, I'll see the Stockholm